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회차는 제92회 전삼회계 1급 문제풀이 및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2회 전삼회계 1급은 특별회차하고 같은 날에 둘 다 동시에 시험을 치게 되는데요. 저는 특별회차는 따로 업로드 하진 않고요. 이제 본 회차인 92회차만 전삼회계 1급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삼회계 1급은 좀 다르게 이제 이론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실무 문제까지 모두 업로드를 할 거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이론 문제는 5문제씩 나눠가지고 이제 파트별로 3개의 파트로 나눠서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삼회계 1급 A형. 이제 A형에 있는 이 첫 페이지는 실제 시험 때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제 첫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시험 시작 전에 풀지 말 것이라고 이제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 한 장 더 지나서 자, 그 다음에 3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이 92회 전삼회계 1급 이론 시험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알맞은 것을 골라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세요 입니다. 자, 원래 일반 전표를 하기 전에 이제 이런 시험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 종이를 배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이론 문제 답안 작성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입니다. 자, 1번 관련 수익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비용은 해당 기간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배분을 하여 비용으로 인식한다 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가 사실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아마 제일 헷갈릴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수익은 특정 회계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지분 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입니다. 3번 수익이란 기업 실체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다. 사실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4번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입니다. 자,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시면 맞는 얘기라고 반드시 알 수 있어요. 수익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자산을 올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 감소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벌어들인 수익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게 맞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당연히 인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다 올바르게 이 4가지의 부분이 다 맞게 이제 신뢰성 있게 이제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인식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3번하고 4번은 맞는데 그러면 1번하고 2번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되겠죠. 자, 1번하고 2번은 어떻게 된 부분이냐면은 정답은 1번이에요. 정답은 1번인데 자, 1번하고 2번 부분이 왜 이게 틀렸는지 맞는지 이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수익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비용이 되어 있어요. 해당 기간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비용으로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1번이 어디 틀렸냐면은 어찌 보면은 이게 사람이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배분을 한다는 것은 자산에 대한 유형자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유형자산 내용. 그런데 수익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비용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수익과 비용의 대용이라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 내용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큰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자산에 대한 유형자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1번은. 그런데 그러면은 수익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냐?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비용은 발생주에 의해서
발생주의에 의해서 다시 비용이라는 거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출된 비용을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는 수익과 지수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냐? 그럼 영업과 관련된 있는 거라면 당연히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영업과 관련이 있다면은. 그런데 영업과 관련이 없는 거는 그러면 인과관계 파악할 수 있냐? 그럼 당연히 영업 외의 수익 같은 경우에는 파악할 수 없다고 쳐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물론 이제 체계적이고 합리적 배분을 한다라는 내용의 부분은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수익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비용이란 자체 내용에서는 그렇게 동떨어져 있다. 왜냐면은 영업수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지만 물론 이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영업 외 수익도 존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업의 수익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과 직접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게 맞는 얘기고요. 그럼 2번은 왜 이 부분이 맞나냐면은 수익 같은 경우에는 실현주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발생주의 이 두 가지를 채택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경제적인 효익의 증가는 맞아요. 왜냐면은 수입이 있다는 거는 경제적인 효익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맞아요. 맞지만 근데 이게 헷갈렸을 거예요. 지분 참여자에 의한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배당금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배당금 수익. 근데 이거는 이제 투자 회사에 대한 이제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서는 수익은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분 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거는 이제 자본과 관련돼 있어요. 자본과 관련. 그러니까 지분 참여자에 대한 출연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회사를 설립을 할 때 아니면은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상장회사에서 이제 내가 주주가 되었을 때 대한 이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배당을 지급. 이게 바로 지분 참여자에 대한 출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내가 투자회사에서 배당금을 수령받는 입장에서는 수익이 맞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분 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거는 자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본을. 그래서 자본을 얘기하기 때문에 2번은 그 제외를 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에서 파악이 잘못된 것은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가 참 어려웠죠? 자, 2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된 주식회사 세무의 주식을 2019년도에 취득하여 아래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2020년도 손익계산서상 인식할 영업외 수익과 영업외 비용은 각각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이 문제 보시면은 2019년 12월 31일 일단 1000주가 있어요. 1000주고 공정가치가 5,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장부 금액은 얼마냐면은 1000주에 5,000원만 곱해주면 되죠. 얼마냐면은 500만원이 되는 거예요. 500만원. 이게 바로 이제 2020년 1월 1일 기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기초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020년 10월 12일 500주를 얼마냐면은 4,900원에 자, 4,900원에 처분을 했어요. 그럼 얼마냐면은 장부 금액은 500주에 곱하기 5,000원만큼 해당이 돼요. 얼마냐면 250만원. 250만 장부 금액이 되겠죠. 똑같이 500주를 처분하니까. 그러면은 10월 12일에 처분할 때는 4,900원이 되는 거예요. 500주 곱하기 4,900원. 얼마냐면은 245만원이 되는 거예요. 245만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장부 금액은
500만원이 되고, 처분하는 금액은 245만원만큼 수령하는 거죠. 그러면은 5만원만큼은 당연히 내 장부 금액보다 적게 받으니까 당연히 처분 손실이 됩니다. 자, 그러면 5만원은 내가 받는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적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냐? 당연히 손실이 되겠죠. 이거는 영업 외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만원만큼은 손실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월 31일 내가 가지고 있는 500주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공중가치는 5,100원이래요. 그러면은 장부 금액은 당연히 이제 남은 금액 500주에서 5천원만큼 곱해주면 되죠. 250만원. 그 다음에 12월 31일 처분하는 금액은, 처분한다. 평가하는 금액은 현재 5,100원으로 100원의 가치가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255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장부 금액은 250만원인데 현재 평가하는 금액이 255만원만큼 되는 거예요. 5만원만큼 가치가 올랐죠.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영업 외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영업 외수익에. 자, 그러면은 5만원만큼의 처분할 때 손실, 그 다음 평가할 때 5만원만큼의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입니다. 재고자산. 그럼 재고자산이라는 거는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영업 목적으로 하는 거는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1번.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공장 이전 목적으로 보유 중인 토지. 이거는 판매 목적이 아니죠. 1번은 판매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가 운영하는 이 회사에서 토지를 이제 이전을 하겠다니까 당연히 이제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도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에요. 상품이고 내가 이거를 판매 목적으로 가진 거죠. 이거는 재고자산에 해당이 돼요. 재고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매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시세 차이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에요. 게다가 장기고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였어요. 장기 투자 해당이 되죠. 투자자산 중에서 매도가능 증권에 해당이 돼요. 이건 투자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회사 사업 이전 목적으로 보유 중인 건물이에요. 이거는 영업 목적이죠. 영업 목적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에 해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몇 번인가 라고 보시면은 그렇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올바른 것은 입니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올바른 것. 이 문제를 알려면은 이제 취득원가 더하기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포함시키면 돼요. 자, 취득원가는 얼마냐면은 5천만원이고요. 부대비용은 이제 기계장치 구입 시 운송비용. 그 다음에 기계장치 설치에 대한 시운전비라고 존재하죠. 시운전비 50만원. 자, 그러면은 운송비용 200만원과 시운전비 50만원만큼 더해줘요. 얼마냐면은 250만원이니까 5250만원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기기장치 사용을 위한 직원 교육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물론 이제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건 경우에는 이제 구입 당시에 더하기 이제 이 비용들을 모두 다 포함시키지만,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대비용으로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훈련비라는 계정 과목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은 포함하진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답 몇 번이겠어요? 아까 이제 기계장치를 사용을 위한 직원교육비는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됐죠. 정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입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재무제표는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잉여의 처분계산서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주석. 이게 5가지가 5대 재무제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주석까지 있죠. 시산표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시산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문제 답안 작성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4번, 2번에 4번, 3번에 2번, 4번에 3번, 5번에 4번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